김정은이가 선제 핵 공격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그 힘의 균형을 바꾸겠다. 지금은 뭐 팽팽하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하거나 이 북한과 대적함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김정은이 핵을 써서 대한민국을 제압하겠다고 하면 이 균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팽팽한 것이 아니라 무력해진다. 지금으로서는 핵이 최강의 수단이고, 단지 핵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가 어려운 그런 무기여서 다들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기술 발달로 이제는 그 핵폭탄이 파괴하는 영역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그 이야기는 통제할 수 있다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이거 선제적 핵 공격을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걱정한 것이 한국, 일본, 뭐 대만 이런 데서 핵무장을 하겠다 하고 나설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핵 확산은 억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니 미국 쪽에서는 이 나라들이 핵무장하겠다고 나서지 않도록 또 이쪽을 누르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해진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그 전직입니다. 그 사람이 북한이 자꾸 선제적 핵 공격 가능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게 그냥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이제 한국 너희는 백기를 들고 항복해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한국에다가 우리 북한은, 우리 북조선은 핵 보유국이다. 그런데 남한 너희는 핵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뭐 핵이 최강의 무기니까 핵을 가지고 직접 쓰겠다고 하면 이쪽에선 그냥 손드는 수밖에, 항복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죠. 그러니 결국 우리 북한이 요구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통일하자. 그럼 외세다 몰아내고, 이제 그 전 단계로 보면은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1단계, 뭐 평화협정이라든지 종전선언 이런 것을 하고 다 나간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 일단 유엔을 내보내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 핵과 연관이 있는 미군을 내보내고, 그래서 반으로 갈라진 남과 북이 그때 서로 손잡고 북한의 방식대로 통일을 하면 싸움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한반도는 통일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유세계 국가들이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설 테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돕고 나선 것이 햇볕정책부터 시작해서 이런 통일을 연방제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이 바로 미군 철수가 완수되기 직전까지 가는 이름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대통령들이, 정치인들이 이것을 계속 추진해 온 것이죠. 자기들이 그 순간 연명을 하겠다 하면서 나라를 북한에 내주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2022년에 이르러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러면서 김정은이가
이제는 서둘러라. 안 그러면 먼저 이쪽에서,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그냥 남한을 점령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통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소위 그 좌파 정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너그럽게 광의로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들은 실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지금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런 면에서는 본인들이 똑같은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입장을 바꿔야 하겠죠. 좌파라고 하는 것이 몇백 년 전 서구의 민주주의 초기에 나타났던 그게 아니다.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것, 헌법을 고쳐서 통일을 하겠다, 국가체제를 바꾸겠다 하는 것은 다 김정은이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르는 것이고, 멀거나 가깝거나 간에 남한이 정복되는데 힘을 보태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거를 안 믿어도 지금같이 나라를 지키고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 국민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세계에 한국인은 유능하며 한국인은 세계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 그 인재가 많다.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 말고 실제로 기술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한국인은 정말 같이 살고 싶은, 앞으로 같이 살아가고 싶은 그런 인간들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 그쪽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김정은이에게 먹히는 것이고, 세계 각국은 김정은이가 사악하다 하더라도 성실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타락하고, 지금 정부가 그렇듯이 항상 무슨 먹고 놀고 얼굴 성형하고 화장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쇼를 할까를 궁리해서 그걸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 존재의 가치가 없는 정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버림받고 잊혀지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주워 가지게 되는 것이죠.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가 북한이 오랫동안 선제적 핵 공격 위협을 해왔는데 이거 늘 그랬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해도 이제는 또 했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날아올까 봐 두려워하면서 방공호로 대피한다든지 정부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든지 이렇게 안 하고 늘 있는 일처럼,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처럼 이렇게 지금 완전히 방심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심하면 어느 날 진짜 그 미사일이, 그 핵탄두가 대한민국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브루스 클링너는 점점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 수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북한이 실제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건 현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외교가 아니고, 원래 북한은 외교가 아니었죠. 외교가 아니고 무력 도발을 선택해버렸다. 그러니 그래서 지금 한국, 일본, 미국이 지금 그 집단적으로 협력하고 그 억지력 강화, 방어력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되는 거냐? 우리 한국은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처지, 바로 그렇게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것이죠. 미국이 이거 해라, 이거 지금 해야 한다 하면 그거 하고, 일본이 이제는 일본하고 둘이 의논해서 좀 해봐라 하면은 결국 일본에게 리드 당할 겁니다.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한국이 이렇게 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좌파 정권이 북한 핵은 무섭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으니까 민족이라는 깃발을 들고 웃으면서 우리는 총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김정은이는 그 5년 세월,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는 때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도와주는 푼돈은 필요 없다. 갖다 바치는 것은 사실 뒤로 받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핵으로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현명합니다. 우리에게 핵은 없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하겠다. 이제 그런 각오를 다질 때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